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든든하게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권대입니다. 올림픽 중계 방송 기다리시면서 우리 선수들 메달 소식 한참 눈을 밝히시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것도 좋지만 내 주머니 사정이라든지 우리 가족의 경제 사정도 금빛 레이스 이어가시려면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4시간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는데요. 02-2077-6248 2077-6248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88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수목금의 남자 윤 전문가님 사진을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제 저희 둘이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익숙하고 이제 편해요. 다른 분들 굳이 이제 기다려지지 않게 되네요. 네, 윤찬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혜커께서 올림픽 시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라도 획득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꼭 하나 바람은 자, 오늘도 조정장이 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변액 펀드, 변액 연금 지금 펀드 변경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금동, 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산에 금빛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팁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받으셔서 미래에는 내 자산도 금메달을 좀 한번 걸어보자. 네. 예, 이런 취지로 오늘도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입니다. 네. 모든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을 향해서 아마 열심히 준비해 왔을 거고, 하지만 또 막상 결과가 금은동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것에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는데, 사실 가정경제에 있어만큼은 저는 금메달을 꼭 따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의 좀 상담을 좀 지켜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상담을 전화가 아닌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 계셔서 사연으로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직장인이시라는 분께서 사연 주셨는데, 자녀 2명이 언더 취업을 해서 이제 교육비 걱정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미뤄뒀던 노후 준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보험 점검을 특히나 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신 모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익과 안정성을 어떻게 좀 균형 잡아가야 될지 궁금하고, 관점에 따라서 또 어떤 의견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부의 노후 준비가 가장 궁금하신 모양인데요. 자, 이분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기 전에 일단은 소득 흐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52세 직장인, 49세 본인도 일하시고요. 네, 맞벌이시네요. 네, 맞벌이시네요. 네. 남편도 52세 직장인이시고요. 월급 합산해서 한 540만 원 정도. 네. 일반 지출 330, 보험료 86만 원. 자, 이제 자녀분들을 딱 키우셨으니까 네. 자, 요럴 때가 바로 저축의 금메달을 따기가 좋은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피한 사항이죠. 네, 지금까지는 학원비 많이 나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00, 150 자녀 교육비 쓰다 보니까 저는 많이 못 모았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부터는 원 없이 모으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자산은 꽤 형성을 해놓은 상태세요. 그러니까요. 예금 8천만 원에 ETF 4,500 그리고 주택 4억 2천까지 대출 없으시고 이 정도면 8점 출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10점 만점에 8점으로 시작하시는 분의 노후 준비 이제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안정적인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함께 보시는 분들께서도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 그동안 어떻게 좀 투자하시고 돈을 모아오셨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일시청자님께서는 소득이 540만 원, 지출합계 330에 자, 적금 40만 원 하셨고요. 펀드 80만 원 하셨고 주택 청약 20만 원. 이거 가족별로 다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적립액이 3,560입니다. 주택 청약인데. 예, 그러면 여기서 저는 1점을 깎고 가는 거죠. 왜 여기에 이렇게 돈을? 네, 왜 당장 주택 사실 거 본인 거 갖고 계신데 예, 본인 거하고 배우자 거는 빨리 정리하십시오. 이런 건 갖고 있어서 돈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돈을 죽이고 있는 거고요. 저축보험 70만 원에 적립액 최근에 드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안 되신 것 같은데 825만 원. 그래서 저축 투자는 210만 원 하셔서 적지는 않으셨는데 제 눈에는 이게 조금은
겨울을 맞이해서 돈이 좀 얼어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 들고요. 이제 곧 다가올 봄에는 더 따뜻한 수익률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금융자산 네. 짚어주셨으니까 바로 보장자산 준비는 잘하고 계신지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얼핏 봤을 때 일단 금액대가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모자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험도 좀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ING 생명의 종신보험 29만 4천 원. 그리고 요건 보니까 종신보험은 그래도 남편 쪽에 가입돼 계신 거고요. 네. 예, 현대해상 행복을 담은 보험도 8만 5천 원으로 해서 20년 납 100세. 근데 이 상품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갱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 사실 저도 이 상품을 가입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2003년도에 가입을 했다가 네. 10년 유지했는데 갱신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예, 저도 한 2년 전쯤에 예, 실손은 어차피 갱신이니까 단독 실손으로 했고요. 네. 그 안에 있는 5년 갱신 특약들은 다 이제 삭제하고 비갱신으로 전환한 네.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양생명 저축보험 70만 원 하고 계시고요. 동부화재 통합보험 배우자분은 15만 7,800원으로 돼 있는데 네. 제가 이거 구성을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예, 갱신도 없고요. 네. 그런 거 비갱신으로 가신 건 잘하셨다. 네. 그리고 암하고 뇌졸중, 심근경색까지 고루 2,000씩 다 들어있고 네. 실손까지 돼 있고 운전자까지 돼 있으시니까 뭐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좀 특이하게 간병보험 보이네요. 네, 간병보험은 조금 비싸게 들어놓으셨습니다. 네. 제가 뭐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아직도 호불호가 많이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자 80세에 필요한 것보다는 5, 60대 필요한 게 먼저 선순위가 그렇죠. 아니겠느냐. 네. 오늘 시청자님이 이제 자녀 교육 끝내셨으니까 마음 편하시지 한 3년 전에 저희한테 문의 주셨으면 바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학원비 네. 내시느라고. 네, 네. 근데 학원비 내지 말고 그걸로 은퇴 준비하라 그러면 그거를 수용하실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녀 우선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백세 간병보험은 뭐 나쁜 선택이라기보단 조금 이른 선택이고 네. 확실치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네. 현대해상 구댕굿 어린이 CI 보험. 자, 어린이 보험 중엔 베스트셀러죠. 예,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 중에 한 4분의 1은 이 보험 갖고 있을 건데요. 예, 어쨌든 보장 기간 30년이니 네. 자, 이제는 자, 저희가 보험료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분 다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지금 다행히 취업도 했거든요. 했어요. 네. 아, 요게 금메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진짜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녀 보험은 자녀한테 인수인계 해주실 그렇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료도 줄지만 자녀는 지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정확히 알고 가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분께서 10점 만점에 8점 시작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통의 경우 9점 정도 돼도 훌륭하다는데 10점도 될 수 있는 상당히 길이 열려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지출 그래도 조금 줄여야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바꿔가면 좋을까요? 네. 뭐 좋다고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날카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예, 소득 540만 원에 지출 330 그리고 210만 원 저축 투자하셨는데요. 네. 자, 지출이 현재 상태에서는 자녀 키우는 입장에선 많은 게 아닌데 네. 지금 그거 끝나고 나셨으면 사실 그 비용이 예를 들어 학원비 100만 원 들었으면 그게 다 저축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안 그러고 계십니다. 아, 여전히 그냥. 예, 네. 아직 다른 용도 또 쓰고 계시는군요. 예, 저희가 이제 트랙을 스케이트로 쇼트 트랙 오늘 하는데 말씀드리면 제가 트랙을 돌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네, 네. 예, 원위치를 지금 못 오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우선은 지출을 조금 다시 30만 원 줄이시고요. 네. 이거를 저축액으로 240만 원으로 출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축 자산을 그동안 210만 원 정도 해오셨는데 30만 원 더 늘려서 240만 원을 어떻게 또 분산 투자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사실 8점을 드렸던 이유는 자, 시청자님 변경전 모델을 보시면요. 네. 적금 40. 자, 안전자산 들어가 있죠. 네. 펀드 80. 펀드 4개 정도 20만 원씩 가입하고 계셔서 분산이 잘 돼 있는 형태예요. 네. 그러면 내가 굳이 주식 투자 안 해도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주택 청약 20만 원에 저축보험 70만 원인데 자, 여기서 감점 요소가 펀드보다는 저축보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축보험은 기간이 한정된 보험이라 언젠가는 집을 돌려줘야 되는 전세랑 마찬가지고요. 네. 기왕이면 요 똑같은 상태로 연금보험 드시면 내 집이잖아요. 네. 자가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그런 것만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변경 후 모델 보여드리면 자, CMA 30만 원, 그 다음에 이금융권 적금으로 해서 안전자산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 딱 만들어 드렸고요. 네. 자, 연금저축 ETF 오늘 이거 말씀드릴 건데요. 네. 작년부터
제가 연금 펀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는 ETF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 예,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네. 똑같은 효율 냈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수익이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펀드에 저희가 멀티펀드 말씀드리다시피 네. 자, 펀드와 ETF가 어떤 게 유리하냐? 그때 다릅니다. 그때 다르니까 유행어같군요. 예, 내용은 그때 달라요. 네, 네. 후반부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50만 원 하시고 놔두부자 변액펀드 변액연금으로 50만 원 준비하시고 네. 청약저축은 아버님 어머님 거 5만 원은 빼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10만 원 조절하셔서 추가 납입까지 240 하시면 7% 이상의 수익률 충분히 가는 포트폴리오가 작성되겠습니다. 네, 금융자산 꽤 현금 유동성도 확보해 주시고 나름 나쁘지 않으신데 이 또한 그래 변화가 보입니다. 네. 네.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사실 목돈 운영이셨어요. 그래서 9점을 못 가셨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자, 화면 보시면요. 자, 목돈 운영에서는 자, 예금 8천만 원이 그대로 있으시잖아요. 네. 이게 2%에서 2%도 이제 못 이자가요. 되겠죠. 예, 네. 이자가 2% 아니네. 그 세금 떼면은 뭐 1.78?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자, ETF 4,500을 방송 보시고 저희 방송이 아니라 이제 타 방송 보시고 하셨는데 네. 자, ETF는 목돈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2주 전 정도부터 조정장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손실 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지금까지 힘들게 모아온 돈을 넣는데 손실 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손실 안 보시게 ETF 같은 경우는 월적립 가시는 게 훨씬 좋고요. 야, 주택은 그대로 4억 2천 대출 없으시니까 양호하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적립액 6,960만 원을 리밸런싱해서 변경 이후에는 지금 시청자님은 뭐가 제일 취약하시냐면요. 네. 현금 자산이 아니라 노후 자산이 취약하세요. 그러니까 노후가 걱정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연금 상품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일시납 연금으로 1억 매달 내시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넣고 그냥 기다리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네. 예금 2천만 원에 주택은 그대로 가시고요. 네. 자, 멀티펀드랩 나머지 것들을 10가지 안에 펀드가 들어있는 한 계좌에서 운영을 5,960만 원을 하시면 네. 자, 근데 이거는 왜 ETF랑 다릅니까? 그 안에 10개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바뀝니다. 섹터도 바뀌고요, 시장도 바뀌고 지수도 바뀌어서 종목 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ETF는 가면 그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CMA 1,500만 원까지 해서 고르게 편성해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률 한 2% 이상은 반드시 올라간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목돈 투자는 ETF가 좀 적당치 않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 들어가자마자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적립식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최근에 자, 손실 중인 ETF 손실을 만드시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요. 네. MC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목돈과 제가 월저축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집을 아파트를 사시면 네. 지금 최근에 아파트 투자하기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느 쪽일까요? 뭐 조금 가슴 아픈 내용도 있는 건데요. 네. 네, 그 지진 때문에 포항입니다. 포항. 예. 네. 아파트라는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나중에 팔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걸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진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면 아무도 그걸 사기가 쉽지 그렇죠. 않겠죠. 네,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네, 돈의 성격에 맞게 저희가 해야 되는데, 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포항에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요. 아, 네. 그럼 지금 만약에 포항에서 이 시청자님들은 이중고에 시달리시는 거죠. 맞네요. 네, 불안한데 미분양 아파트까지 속출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포항이 가장 아파트 가격이 추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ETF를 들어가실 때 이런 위험성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서울 쪽은 좋지만 이런 쪽으로 떨어졌으니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목돈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률 위주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선택하셔라. 네네. 그래야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포항에 계신 분들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실 텐데 네네. 이게 참 우울한 소식을 더해드린 것 같아서 이분들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진짜 천재지변이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네, 최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포항 지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님들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꼭 그거 극복하시고 예전처럼 좋아지실 수 있다고 믿고요. 네. 단지 저희가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무조건 수익률을 따라서 가실 게 아니라 안전장치는 확실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포항이 이런 상황이 온 것도 네. 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일본은 지진을 나도 우리나라는 안 난다. 그래서 죠 네, 주택들의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네, 네. 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앵커님께서는 집을 이제 사시거나 네. 하시면 혹시 경주나 네. 울산 쪽에 집을 사시겠다고 하면 내진 설계를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봐야죠. 이제 보시겠죠. 이제는 보죠. 네, 경험이 쌓이셨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선택하실 때도 꼭 이거 명심하십시오. 안전설계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상품으로 네.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포함해서 우리가 무언가 자산을 좀 더 지금보다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하겠는데 늘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베이스가 리스크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어떤 걸 좀 염두에 좋을까요? 자, 우선은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려면요. 자, 투자라는 건 결국은 주식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윳돈으로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이 조금 하락세 그리고 조정장이 나오다 보니까 네. 자, 저희가 주식 하시는 분들 어떤 걸 쓰시냐면요. 신용이라는 걸 쓰세요. 한마디로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을 사시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시장입니다. 네. 네, 떨어져 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네. 주식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자, 상장 폐지 기업 리스트예요. 자, 주식이란 건 그 회사가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제 눈에 보이면 보르네오 가구. 이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들어본 회사인데 아니, 가구하면 보르네오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작년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지금 한진해운 뜨거웠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해운 참 말도 많고 탈도 네, 많은 택배 쪽에서 네. 뭐 가장 강자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으니 절대적으로 안전한 회사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 네. 빨간색 아닌 데는 뭐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요. 네. 상장 폐지가 돼도 밑에 보시면 저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해산 사유 발생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회사 미래에셋 대우가 됐죠. 그래서 합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산한 거라 문제 없고요. LG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보실 때 주식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앵커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코스피라는 지수에 투자하시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종목보단 지수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ETF를 추천드리는 건 네. 내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매일 주식을 볼 수 없다면 이런 주식에 상장 폐지되는 회사까지 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 3년치 이익률을 보고 이런 것들이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차라리 지수에 투자하시는 ETF 형태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문의해줬던 상담을 원하셨던 그 사연 주신 그 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후 준비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데 지금 노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요즘 같은 시즌에 추천할 만한 그런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올해부터는 이 상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천덕꾸러기 취급받은 적도 있고요. 네. 소득공제 받았을 때는 또 이만한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연금저축이라는 이 상품, 연금저축. 예, 소득공제 됐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었는데 이게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받으실 수 있는 수익이 좀 줄다 보니 그리고 제일 문제는 고질적으로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보험사 상품을 거의 80%를 가입하셨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좀 외면을 받았는데 이제 변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 자 화면 보시면 연금저축 계좌도요. 네. 작년부터 자 ETF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증권사 연금 펀드 저축 펀드로 가시면 ETF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저 중간에 제목 보이시다시피 수수료가 낮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투자 형태가 가능해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아마도 보험사에 많이 가입하셨던 이유는 이게 원금 손실, 내 노후인데 원금 네. 손실되면 너무 아깝다. 이래서 아마 묻어두셨을 거예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저희 나도 부자 포트폴리오를 딱 보시면 펀드도 들어가 있고 적금도 들어가 있고 CMA도 들어가 있는데 비율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펀드로 운영을 안 하시면요. 어차피 펀드를 또 드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드느니 차라리 노후는 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 수익률 추종하실 수 있는 충분한 상태가 되니까 연금 펀드는 지금 새로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기존의 보험사의 연금 저축 갖고 계시다. 네. 그러시면 이제
금융기관 이동 통해서 다시 한번 제도약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침 상담 사연 주셨던 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50대이시다 보니까 이제 노후 준비하기에 조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노후 자금을 뭔가 좀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실 게 아마 내 돈 날리면 안 되니까 이거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해서 좋겠다가 네네. 아마 가장 크실 텐데, 그런 반면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전 사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식형보다는 채권형 쪽에 많이 좀 배분돼 있으면서 그렇게 결국은 되어 있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네네네. 아무리 지나도 그 목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던 걸 계속 갖고 있었던 네.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후자금 준비에 있어서 투자 상품에 있어서 수익형과 그러면서 또 안정형을 어떻게 좀 조절하면 가면 좋을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익성을 강조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분야 또는 일 분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은퇴에 투자할 수 있으면 이 100만 원을 다 채권에 넣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네. 왜? 수익이 안 나니까. 자, 앵커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 옷을 입으실 때, 네. 제가 요새 좀 살이 쪄서 예, 저도. 네. 예전에 네, 명절 이후라. 예, 말랐을 때 옷을 입으면 어떡하죠? 되게 답답하시잖아요. 말랐을 때요? 네. 말랐을 때 옷을 입으면 답답하다고요? 아. 살이 쪄서 답답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살이 쪘기 때문에 예, 옷을 한 입- 5년 전 옷을 네. 입으셨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5년 전, 지금 살이 쪘으니까 5년 전에 입으면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옷을 늘리시겠습니까? 새로 사시겠습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하면서 버티지만 결국 사야 되는. 사야겠죠. 예. 결국은 사야 되는.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왜 제가 옷으로 말씀드렸냐면 결국 갑갑한 거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채권형으로 쭉 가신 분들은 졸라 매다 이제 너무 갑갑한 상황이 네, 오실 네. 거니까 이거를 한 30% 정도는 주식형으로, 네. 나머지 70은 채권형으로.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이야. 그러면 더 긴 시간 둘 수 있어. 자, 시청자님들 생각은 은퇴가 되게 빨리 오실 것 같잖아요. 무슨 얘기냐? 상담 드리다 보면 이런 말씀 합니다. 아유, 난 80이면 더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하지만 제가 80세 되신 분들 만나 뵈면요. 네. 예, 절대 말씀만 그렇지. 그렇죠. 예, 좋은 약은 더 드시고요. 그러니까요. 운동 꾸준히 하십니다. 네, 은퇴하신- 건강하시죠? 네, 네. 80세 분들은 산책 항상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요. 네. 자, 연금저축펀드는 최대값이 107.93까지 나왔었고요. 최소값이 25.62 마이너스가 났죠. 네, 네. 그럼 연금저축보험은 안 났냐? 손실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있네요. 네. 네, 대신 편차가 적을 뿐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안전한 건 연금저축 신탁이에요. 근데 뭘 보시면 되냐? 플러스 났을 때를 보시면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펀드는 뭐. 예, 좀 놀랍네요. 손실이 있는 네. 만큼 수익도 그만큼 있거든요. 네, 이게 네.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저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50%는 저 생명보험에 또는 손해보험에 네. 연금저축 펀드를 연금저축을 가져가시고 네. 나머지 50은 연금저축 펀드 34만 원이면 12만 원을 다른 예를 들어 15만 원 다른 쪽, 19만 원 다른 쪽 이렇게 해놓으시면 누가 법적으로 제재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비율만 잘 조정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자료 보면 금융위 자료였잖아요. 네. 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수수료도 낮고 장기투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이것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수수료고요. 네. 네,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자 펀드와 일반 펀드가 파란색입니다. 네. 그다음에 ETF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10년, 120개월을 운용을 했을 때 동일 조건으로 한 7% 정도 난다고 보면요. 자, ETF는 보수가 0.3%밖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일반 펀드는 보수가 2%에서 매년 저게 삭감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 정도 누적액 차이가 납니다. 네. 자, 그래서 한쪽은 1,349만 원이 됐다면 펀드가 ETF는 1,500이니까 분명히 높겠죠. 네. 그런데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럼 평균적인 수익은 어떤 게 많이 나냐? 일반 펀드가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7% 예시 때 이런 거지 펀드는 9에서 10% 날 확률이 크고요. 네. ETF는 7% 정도가 날 확률이 크니까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이다 하면 펀드를 가실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나 원금은 꼭 지켜야겠다 그러면 ETF가 확실히 그 떼가는 게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집에서 보면 월세가 적은 겁니다. 그럼 저축하시기가 수월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익률을 기간별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ETF를 하라는 얘기냐, 연금 펀드를 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요. 멀티랩을 그래서 표로 하나 작성해드렸고요. 자, 잠깐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본인께서 시청자님 지금 원하시는 수익률을 찍어보세요. 예, 그러면 3% 미만인데 나는 3년 이내에 이 돈을 써야 된다. 그럼 딴 데 가지 마시고 CMA 적금 가시는 겁니다. 네. 이걸 갖고 CMA로 10년 불리겠다. 그럼 절대 안 돼요. 네, 네. 예, 그리고 추정 수익률 난 5% 정도에 3년 미만, 예를 들어 지금 고등학교 갔는데 3년 동안 모아서 아들 대학을 보내겠다. 이런 네. 것들은 ELS로 다 줘야 되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래서 원금 보장형일 때 5% 정도 나오고요. 네. 자, 7% 가는 건 이제 ELS 원금 비보장형. 아. 자, 이렇게 가시면 손실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볼 수 있지만 네. 10에서 20. 그래도 수익률은 꽤 높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기에 5년에서 7년 사이에 ETF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간 너무 짧게 보고 가지 마시고요. 네. 5에서 7년 정도의 7% 수익률. 그래서 중수익 중위험을 보시면 ETF가 훨씬 편안하시고 네. 자, 장기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ETF 연금 펀드다. 네. 어차피 오래 갈 거잖아요. 10년에 깨실 거 아니니까 이렇게 네. 가면 수익이 7% 이상 날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맨 하단 보시면 9% 정도 가시는 게 일반 펀드고요. 네. 대신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하는 멀티펀드 랩, 나도 부자 멀티펀드는 중기 자금의 9%. 나는 한 7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수익은 좀 높았으면 좋겠어. 그럼 저희가 해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네,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나도 부자 변액연금, 변액펀드는 무조건 10년 이상 주세요. 네. 네, 짧게 안 됩니다. 대신에 9% 정도의 수익률을 저희가 보답을 할 테니 자, 왜 연금 자원을 얘기하면서 이런 상품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단기로 모으시다 보니까 수익을 그렇죠. 못 가져가십니다. 맞아요. 지금 표 보시면 지금 단기 3년 미만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적죠. 그렇죠. 자, 펀드는 높은데 뭐가 있어요? 손실 위험이 크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준비해 주신 자료가 보니까요. 좀 더 가시화 시키셨네요. 이거 보니까 금액이 딱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평생소득 확정연금이죠. 네. 나도 부자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그럼 조금 전에 화면 보셨을 때, 자, 변액연금은 9%의 장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도 주식을 사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 확정형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지금 43세 시청자님 예시로 보여드리면요. 네. 1억을 넣으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지금 3.12%에서 좀 수익이 적죠. 네, 네. 근데 22년은 그냥 거치만 하는 겁니다. 보험사에 맡겨두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65세 때 받겠어 라고 했으면 저 하단 박스 그 위쪽을 보시면 네. 9.12라고 써 있어요. 네, 네.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해도 9.1%가 가는 겁니다. 그럼 네. 이거보다 쉬운 방법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저거 복잡하시다 하면 이런 확정형 연금으로 저희하고 상담 끝내시면 바로 9%는 가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예금 자산을 한 1억 이상 정도, 네네. 은행 예금 정도에 넣어놨다면 반드시 이거는 일시납연금 안 하면 안 되겠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훨씬 유리한 선택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셔서 10점 만점 9점을 만드셨다면 제가 10점 만점 10점이 더 좋잖아요. 그럼 금메달인 건데, 그럼 보장자산도 이참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장자산 말씀드리기 전에 저 또 앵커님께 하나 네.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시는 게 네. 너무 좋아서. 네. 저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주부들이요? 네네. 주부들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글쎄, 그냥 좀 이렇게 분위기 낼 수 있는 그런 좀 우리나라 음식 아닌 거 좋아하시지 않으실까요? 아, 좀 로맨틱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로맨틱하신 것 같은데. 네, 늘 먹는 음식이 아닌 걸 좀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 네, 제가 물어봤더니요. 대부분이 남이 해준 음식이랍니다. 내가 하지 않고, 예, 남이 해서 나한테 주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네. 그래서 저는 맞히긴 맞췄네요. 외식 그렇습니다.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거의 네, 60% 남이 해준 정도 음식. 맞추셨고요. 네. 네. 그래서 투자 개인이 하실 때 아까 30%는 자기가 본인이 하시고요. 네. 70%는 전문가 통해서 간접 투자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좋고요. 저희가 보험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자, 연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30세 성인이 네. 이제 60세에 5억의 자산을 만들어야 그걸로 평생 연금 받으면 한 300만 원 받거든요. 그럼 얼마를 모아야 되냐면요. 자, 4% 제가 이제 요거 말씀으로 드릴게요. 네. 수익률이 5%일 때는 60만 원을 30년 동안 모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2%면 어떻게 되냐? 100만 원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단기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수익이 중요하세요. 자, 그러면 나는 수익률 안 받아도 되니까 일반 은행에다 맡기고 그럼 100만 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고 계신 지금 시청자님 나이가 50대다. 그렇죠. 답이 별로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을 높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저희와 같이 나도 부자 멀티펀드, 나도 부자 멀티 변액연금 네. 이런 것들로 운영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오늘 시청자님 그 보험 상황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자, ING 생명 종신보험은 지금 그 주계약은 잘 들어 계세요. 네. 근데 이 안에 그 갱신형이 몇 개 섞여 있어서 그것만 삭제하고 네.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왜냐 그 시청자님께서 그 남편분 건강을 많이 염려하시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그 필요를 느끼세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사망보험금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은 무책임하고요. 예, 시청자님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니까 요건 감액 유지하시고 네. 현대해상 행복을 담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갱신형만 제거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개 합치면 뭐 그렇게 부족한 보장 아니시니까 그렇군요. 55,000원으로 감액 처리해드리고요. 네. 동양생명 저축 이거는 뭐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옷인데 5년 전에 입던 옷이에요. 네. 너무 깎여갖고 이렇게 가시면 숨 막히셔갖고 네, 옷 네. 터집니다. 네. 그래갖고 정리 깔끔하게 하셔서 이걸로 지금부터 새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공부화재 통합보험은 배우자님 거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네. 그리고 현대해상 뱃세 간병도 지금 준비하시기에는 뭐 하셔도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효율은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간병보험 특징이 뭐냐면요. 나중에 중증 치매나 과거에는 중증 치매, 경증 치매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1, 2, 3, 4등급의 등급이 있습니다. 장기 네. 요양 등급이라는 거. 네. 그런데 그거를 받아내시기가 옛날보다는 지금이 수월은 해요. 하지만 보다 비싸다. 예, 3천만 원 받으려고 18만 원씩 20년 내시면 얼마냐면요. 3천만 원 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정리하셔서 요거 돈 모으시고요. 네. 그리고 현대해상 구댕굿 어린 CI 자녀분 그 두 분 거는 성인보험으로 한 8만 원 선에서 새로 하셔서 자녀분들한테 주시면 어머님은 보험료 낮춰지셨죠? 그리고 자녀분들은 본인이 가입해야 끝까지 갑니다. 네, 맞아요.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건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러세요. 내가 가입해서 한 10년 내주고 10년은 아들한테 줘야지, 딸한테 줘야지. 근데 그거 주시는 순간 결혼하면 또 리모델링해요. 그래서 차라리 자녀분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재테크의 기본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도 부자 변액펀드 50만 원 시작하겠습니다. 저축보험 네. 70만 원 정리하셨으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리고 보장보험료도 지금 40만 6,800원으로 해서 45만 원 절감됐거든요. 네. 지금 115만 원의 추가 여력이 생기셨으니 50만 원 추가에 추가 납입까지 하시면 아주 풍족하진 않겠지만 네. 걱정 없는 노후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금액의 변동이라고 하면 저축보험 70만 원보단 정리를 가되고 변액연금 50만 원 시작하신 건데 앞서도 뭐 옷에 비유하셨잖아요. 네네. 저축보험 같은 경우 옛날 옷이다. 그러면 일단은 연금보험이나 요즘 나온 핏 좋은 그리고 또 입기 아주 신축성 좋은 네네. 그런 옷이라 볼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옷 비유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를 유지했을 때 나중에 혹시나 정리를 하게 됐을 때 이거 차이점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차이점 말씀 정확히 드리면요. 저축보험은 아까 표현한 대로 월세입니다. 그냥 일정 기간 지나서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연금보험은 이 두 개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수익률도 차이가 없고 지금 화면 보시면요. 요게 저축보험 해지환급금표인데 네. 자, 최저보증이율로 10년 정도 되셔야 100%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판매하는 변액연금이든 공시율연금이든 다 요 정도 되면 100%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다 내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 깨시고 싶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기를 10년으로 해놓으셨으면 나오셔야 돼요. 네. 근데 깨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계약 조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진 설계가 잘 된 아파트를 구매하셔라와 마찬가지로요. 네. 어차피 길게 가실 수 있게끔 권한 드린 거니까 네. 저축보험 가실 바에는 당연히 연금보험 가시고요. 그리고 나는 안전한 게 워낙 좋다 그러면 공시훈련 가시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원금 보장 해주니 수익성 같이 추구하겠다 그러면 변액연금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부자 변액펀드 선택하시면 제가 볼 때 원금을 보증해주는 펀드는 우리나라에 변액연금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들어오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인생의 끝자락까지 막 달려가는데 마지막 노후에 그야말로 레이스를 딱 끝내고 금메달을 딱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변액연금 플랜 금액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꾸준히 유지만 하시면 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지만 상품 선택이 아니세요. 네. 끝까지 저희와 관리 받으시고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방금 앵커님도 말하셨지만 자, 레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꼭 금메달 아니어도 됩니다. 완주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완주를 다 하시면요. 화면 보시다시피 나도부자 변액연금 50만 원 가입하신 거는 68만 원 정도 나오시게 될 거고요. 네. 국민연금 125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85만 원, 네. 그리고 연금펀드 요게 이제 연금펀드 ETF로 저희가 넣어드린 거죠. 네. 79만 원에서 총 348만 원의 연금이 준비가 되셨고요. 이제 추가 납입으로 또 하신다면 네. 380만 원까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주택 그대로 살아 계시잖아요. 네. 주택연금 쓰신다면 500만 원 단위는 안 되고 450 정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풍요로운 노후는 제가 볼 때 은퇴 전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냐 네. 이것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님 금수저 은퇴 금수저 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도 금메달 열심히 따기 위해 노력 중일 텐데요. 여러분 가정 경제에도 금메달 따셔야 될 텐데 이어지는 순서 내 돈을 부탁해도 역시나 금메달 2개 더 딸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MTN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중에 제가 연금 펀드 ETF 가능한 거 말씀드려서 조금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효과적인 장기저축 살리기라는 제목이고요. 자, 제가 컨설팅 업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10년, 20년 진짜 저축 많이 하셨는데, 네, 물론 이런 분들은 원금은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년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내가 효율이 안 났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한국 분들 보면 80세 은퇴하신 어머님들께 여쭤봐도 연금 받아서도 저축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왜 쓰지 않고 저축하십니까? 그만큼 옛날 어르신들은 저축이 습관이 돼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는 저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재테크의 화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주요 연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입니다. 자, 보시면 한국은 2005년도 5.6%부터 해서 쭉 내려왔고요. 10%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이때는 마이너스가 갔죠. 그러다가 다시 10% 정도 올라왔다. 지금은 4%, 5% 이렇게 지금 가서 평균 5.8%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기준은요. 자, 일본 굉장히 보수적으로 연기금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9 저희보다 못했어요. 저희는 일본 지면 안 되죠? 예,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일본 연기금을 이겼어요. 근데 선진국들을 보면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수익이 날 때 15.5%가 나오죠? 14.9%가 나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25.6%도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연기금 운용하는데 이거는 주식 상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라 일본은 그냥 채권으로 많이 운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 안전한 거 아닙니까? 예, 안전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 5.8이 나왔지만 미국 8.0, 캐나다 7.8, 네덜란드 7.7, 노르웨이 6.9. 결국 저희가 레이스를 펼쳤는데 이렇게 되겠죠. 금메달은 이쪽에서 타간 거고 은메달, 동메달을 땄는데 저희는 메달을 못 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꼭 메달을 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잘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일 높은 미국하고 예를 들면요. 2.2% 정도 차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3억을 맡겨놨을 때 한 달에 얼마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예, 내가 받는 연금액이 거의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럼 똑같은 연금 받는데 어떤 게 낫냐? 저는 장기적으로 이 선진국들이 머리가 나빠서 주식을 넣는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충분한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주식을 투자해줘야 뭐가 될까요? 예,
자국의 경제가 성장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주식으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투자할 때 주식을 아시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자, 연금저축 펀드, 보험, 신탁, 연평균 수익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요. 연금저축 펀드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보실 수도 있지만 요거는 그 한 해를 말씀드린 거고요. 10년 지나면 아까처럼 미국, 캐나다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수익 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신탁만 하시겠다. 그럼 아무리 높아봐야 4.51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일본 되는 거죠, 아까. 예. 그래서 연금저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액공제를 해드리죠. 자, 세액공제 왜 중요하냐? 이거는 무조건 돌려받는 거예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그래서 4천만 원 이하 소득 가장 낮은 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400만 원 넣으셨을 때 16.5%의 세액공제가 되죠. 자, 그럼 이게 얼마 정도냐? 6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목돈 예금으로 생각할게요. 자, 3,500만 원 예금을 지금 갖고 계신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2%에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 돈 없다고 많이 생각하시고 모아놓은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400만 원, 연에 34만 월이죠. 월에 34만 원씩 연금펀드 드시면요. 3,500만 원 예금에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잘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뭐 방송에서 또는 뉴스에서 안 좋다고 그거는 주관적인 기준이고요. 제가 볼 때 재무 포트폴리오에는 요새는 꼭 들어가셔야 된다. 왜? 국가에서 주는 건 받으셔야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세금 내는 게 중요하고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정확하게 받는 게 바로 선진국 국민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연금펀드 꼭 가시고요. 자, 그러면 연금펀드가 지금 어떤 효과를 내는지 말씀드릴게요. 과세 이연으로 복리 효과가 없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차피 오래 가입하실 거잖아요. 연금으로 목표로 완벽하게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오래 꾸준히 투자할수록 좋다. 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 상품들은 가입하시고 연금펀드 같은 경우, 연금저축 같은 경우가 그 중도 인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는 중도 인출까지 다 돼요.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55세가 되어야 연금 수령은 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찾으면 저율 분리과세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연금들과 분리되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도 잘 운용됐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연금 수령 시점 중간에 나오지 않고요. 나중에 연금이 커졌을 때 나오기 때문에 당장 중간에 내가 돈 없을 때는 큰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정도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보험의 10년 이후 비과세에 비견할 만한 비근한 수익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연금저축계좌로 해외 주식 펀드 투자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작년 말일자로 해외 주식 펀드 비과세가 끝났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좋았던 거냐? 해외 주식 펀드는 15.4% 배당 소득세가 붙어요. 다시 말해서 해외 펀드를 넣었는데 거기서 내가 1억을 넣었는데 2천만 원이 수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2천만 원에 15.4%가 세금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 전에 2017년 전에 가입을 하셨으면 그게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죠. 제도적으로. 하지만 연금저축 펀드로 들어오시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 주식 펀드를 하면 이 절세 효과를 그대로 받아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은 연금저축 계좌로 그냥 이체하시고요. 이걸 갖고 펀드 운영 기간 발생 수익의 소득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퇴직소득세율의 70%. 퇴직금 받으시면 소득세율을 내셔야 되는데 이거를 퇴직연금으로 그냥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갖고 오시면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지금 30%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내시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꼭 먹고 알 먹고 가재 도랑 치고 뭐 가재 잡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충분히 그게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 주식 펀드를 가입하셨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못 드시죠? 옛날에 한도 얼마였습니까? 3천만 원이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로 들어오시면 10년 동안 무려 1억 8천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기왕 지금 어디에 투자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면 저희 나도부자에서 세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첫째, 연금저축 ETF 이제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 나도부자 멀티 펀드 랩 들어오시고 세 번째, 나도부자 멀티
놔두부자 변액 연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면 제가 볼 때 중기, 장기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시고요. 자,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서촌이란 지역 아실 겁니다. 서촌이 뭐 한동안 이제 뭐 카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많이 떴어요. 근데 이 할머님께서 50년 동안 거기 서촌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신 할머님인데, 자, 이분이 전 재산을 사실은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됐냐? 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요새 많이 나오죠. 중산층이 된다라는 건데, 서촌 같은 경우는요, 임대료가 올라 버렸어요. 장사가 잘 됐더니 누가 좋아졌냐? 건물주들이 좋아진 거죠. 야, 여기 장사 잘 되니까 임대료 올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하시던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떠나버리시는 거죠. 자, 아까 그 할머님께서 안타깝게도 그 모든 돈을 다 기부하셨는데요. 예, 그 서촌에서 원래 있던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버리면서 이제 나가시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축보험 저희 방송에서 요새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축보험 만기 절반 못 채우면 원금도 못 건지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 연금 수령 기간, 원금 7년 지나야 원금 되시는데, 자, 아까처럼 건물주가 좋은 일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시청자님들이 이걸 평생 가져가실 겁니까? 저는 건물주 좋은 일, 금융기관은 여러분들이 이 통장 해지하고 나가시면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건 바로 변액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결국은 보험상품은 장기로 갈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은행저축과 보험을 비교해보면 0.5%, 1.5%, 2.5% 비교했을 때 초기에는 무조건 저축이 좋아요. 그런데 10년 이후에는 무조건 연금 상품이 좋고요. 종신보험 상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났다고 떠나지 마시고 아까처럼 내 자리 잘 지키셔서 큰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머니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 네, 남자 500m 또 쇼트트랙 계주 결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시간 후에 아마 여러분의 또 큰 목소리 들릴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